구독과 좋아요와 공유는 이 채널을 키우고 댓글 토론은 이 채널을 더욱 빛이 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3차에 걸쳐서 오일러 공식과 우주 에너지 순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새 소재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릴까 합니다. 전체 타이틀은 오일러 공식과 우주 에너지 순환, 음양 오행설 그리고 항성, 블랙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1차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학 공식, 오일러 공식, 즉 오일러 공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에너지 순환과 어떻게 관련을 지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그 오일러 공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음양 오행설과 에너지 순환, 동양에서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 철학입니다만은 음양 오행설과 에너지 순환 안에 대해서 간단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오일러 공식과 그 항상 빛을 내는 항성, 그리고 빛을 내지 않는 블랙홀,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 관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요. 오일러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오일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오일러는 1707년에 태어나서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나서 1783년에 사망을 한 향년 76세의 삶을 산 그런 수학자인데요. 주요 업적을 소개해드리면 인류 역사상 가장 직관적인 천재 수학자로서 가우스, 아르키메데스, 뉴턴과 함께 수학에 대해서 지대한 공헌을 한 그러한 사람이고요. 28세에 시력을 잃었음에도 미적분, 복소 해석, 수열, 미분 방정식, 유상수학, 그 다음에 수학 기호 및 표기법,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 함수, fx로 표현하는 함수, 그 다음에 반지름을 r로 표현한다든가, 원주율을 파이로 표현한다든가, 자연노구 2, 허수 i, 여기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소문자 i인데요. 그 다음에 합을 나타내는 시그마, 기호 등 이렇게 수학에서 쓴 기호와 표기법을 정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을 이용한 삼각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수와 로그 관계를 완성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업적들을 남겼고요. 특히 가장 천재적인 수학자로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남긴 논문 발표 수는 200편이 넘는 228편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논문으로서 알려진 것들로서는 오일러 공식, 오늘 소개를 드릴 거고요. 다리 건너기, 즉 강에서 다리가 몇 개가 있을 때 한 다리를 한 번씩 건너면서 제2치로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그래프 이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면체 공식, 즉 다면체에 있어서 면과 그 선과 모서리 사이의 관계를 수학으로 표현한 것이 이 공식인데요. 이 공식 등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각함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보겠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정리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하는 그러한 함수인데요. 직각 삼각형을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직각 삼각형에서 높이와 그 다음에 밑변, 그 다음에 빗변 사이의 관계, 이것들을 이 빗변과 밑변 사이의 각, 여기서 세타로 표현했는데요. 이 각에 따라서 이 세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러한 것이 삼각함수이지요. 그래서 사인이라 하면은 사인 세타다, 사인
세타다 할 경우는 빗변분의 높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다 하면은 빗변분의 밑변, 그 다음 탄젠트 세타다 하면은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이게 삼각함수고요. 그런데 이 삼각함수를 빗변을 1로 하고 이 빗변을 항상 1이 되게 하고 그 다음 세타를 변수로 해서 이 빗변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세타를 함수로 만들 경우에 빗변을 1로 하고 할 경우에는 어떤 이러한 즉 x, y 축을 갖는 그러한 평면에서 반지름이 1인 그러한 원에서 세타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러한 것을 관련시키면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이 세타가 커짐에 따라서 세타가 제로일 때는 x축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타가 커짐에 따라서 y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음수의 x축이 됐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것이 되는데요. 이 빗변이 돌아감에 따라서 x축에 투영이 되는 이 빗변의 성분이 투영이 되는 이 부분, 이것이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는 이 세타, 이 각도가 돌무에 따라서 1에서 제로로 갔다가 마이너스 1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제로로 갔다가 플러스 1로 되는 그러한 사이클링, 그 반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타가 계속 시간에 따라서 빙 돈다면은 세타를 이제 t로 놓고 보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코사인 t는 1에서 제로를 거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거쳐서 제로를 거쳐서 1로 다시 이렇게 순환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오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코사인 세타는 빗변이 x축에 투영되는 이렇게 빛을 여기서 쏜다고 했을 때 이 x축에 투영되는 성분 그걸 그 변화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사인 세타는 비슷하게 이 빗변에 대해서 y축에 투영되는 성분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되겠죠. 이것이 되겠죠. 이 사인 세타는 그래서 빗변이 여기 있을 때는 사인 세타는 제로가 되고요. 일이 올라가면 사인 세타는 최대값이 돼서 1이 되고요. 이쪽으로 누우면은 다시 제로가 되고 그다음 다시 이쪽으로 오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도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는 1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모두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사이클을 형성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관계는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를 90도만큼 시프트 이동시킨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사인 세타네요. t가 제로일 때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제로를 거쳐서 마이너스 1 거쳐서 제로 거쳐서 다시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사이클이죠. 여기까지 한 사이클이고 그런데 이게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는 이 코사인 세타를 90도만큼 앞으로 당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를 90도만큼 그 시간을 앞세운 그런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세타고요. 이거는 사인 세타고요. 다만 다시 말하면 이게 위상인데요. 위상에서 차이가 나면서 계속 같은 사이클을 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서 많이 공부를 하신 내용인데요. 다시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 또는 사인 t하고 코사인 t 이 관계를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코사인 그래프죠. 0일 때 각도가 제로일 때 최대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즉 90도일 때 제로가 되고 해서 파이
파이면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180도죠. 파이 180도일 때 마이너스 1되고, 이런 사이클을 그리고, 사인은 제로일 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90도일 때 1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사인 세타를 90도하고 좌측으로 이동하면 이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90도 차이만큼 나면서 계속 같은 사이클을 돌게 된다. 그 뜻입니다. 90을 2분의 파이로 표현한 식인데요. 코사인 x는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의 이상이 90도 차이 난 그런 것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주기 함수, 사인, 코사인, 그 주기 함수를 일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물론 이거 사인으로 표현하면은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이때 이 a는 진폭을 나타냅니다. 즉 진폭. 진폭이라고 하면은 최대치하고 최저치. 이것이 진폭인데요. 최대치가 진폭이죠. 이 진폭이 되고요. a는 그 다음에 오메가는 주파수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파이 f라고 해서 f를 주파수라고 합니다만은 그 오메가로 표현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t 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메가는 주파수와 관련되고요. t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는 위상입니다. 위상. 그래서 파장은 주파수와 시간과 관계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파장은 시간을 어떤 시간 동안 몇 번 오르고 내렸느냐, 즉 사이클을 몇 번 가졌느냐, 즉 주파수, 시간을 주파수로 나눈 것이 파장이 되고요. 반대로 주파수는 시간을 파장으로 나눈 것이 되겠죠. 이러한 주기 함수를 통해서 보통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을 드는데요. 그 방법에는 그걸 변조라고 합니다. 변조라고 하는데 정보 전달을 위해서 신호를 변조를 시키는데 즉 A, 즉 진폭을 나타내는 A를 가지고 변조를 만드는 방법을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진폭 변조라고 부르죠. AM. 여러분들 방송에서 AM 방송, 라디오 방송 AM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주파수 오메가 또는 F, 오메가 또는 F를 변조로 시켜서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을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주파수 변조라고 부릅니다. FM. FM은 주로 음악에 많이 쓰이는데요. 주파수가 AM보다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잡음에 강한 특성이 있어서 음악 방송을 주로 하는데 FM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이용해서 변조를 하면은 그것을 페이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유상 변조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전문적인 하나하나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생략합니다. 여기 그런 전공을 강의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게 주기 함수와 관련해서 간단한 그런 소개는 드렸고요. 파이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이 파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이는 원주율이라고 표현하죠. 즉 원둘레에 대한 지름의 비, 즉 원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그 비, 원둘레가 지름의 몇 배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파이라고 합니다. 그 원주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파이 값을 구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진전을 거쳐왔는데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소수점 몇 자리까지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주율, 즉 원둘레가 지름의 몇 배인가 또는 반지름의 몇 배인가 하는 것을 구하는 방식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다각형을 생각하면서 다각형이 원을 포함하고 있는 다각형과 원 내부에 있는 내부 다각형과 외부 다각형 사이에 원이 속하도록 만들면서
선수를 늘려가면은 원에 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내부 다각형과 외부 다각형을 가능한 한 원에 가깝도록 더 많은 각을 갖는 그러한 다각형이 되도록 하면서 원에 접근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대강 생각해서 3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집트 시대에서는 이런 다각형 원리를 이용해서 81분의 256까지 해서 3.16 049 이 정도까지 정확도를 구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확도를 크게 하면서 더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더 많아지도록 계산을 했는데,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240년경에 그리스 사람입니다만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71분의 223, 즉 3.14 뒤에 소수점 나가는 이 3.14까지 이 정확도를 접근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은 기원 후 150년 사람인데요. 3.14, 16까지 구했고요. 중국에서는 조충지라는 사람이 480년경에 113분의 355에서 3.14, 159, 26과 3.14, 159, 927 이 사이에 값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밝혔고요. 아리아 바타라는 그 인도 사람은 530년경에 2만분의 62,832 이 정도 된다. 이것도 이보다는 조금 더 정밀한 값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바스카라는 인도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지금까지 소수점 35자리에서 71자리, 그 다음 100자리, 그 다음에 200자리, 400자리, 808자리 이렇게 늘려왔는데 최근에 1961년 영국에서 퍼커스와 렌치라는 두 사람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소수점 200만 자리까지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람베르트라는 사람은, 스위스 람베르트라는 사람은 이 원주일 파이가 끝이 없이 무한히 나가는 소수점이다. 그래서 무한소수에 해당된다. 무리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0만 자리까지도 구했지만 아직 끝은 없고요. 무한소수에 해당됩니다. 인공위성 등 이 첨단 계산에서는 소수점 30자리 정도까지 사용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 원이라고 하면은 원은 한 정의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런데 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했을 때 이 거리라는 것 또는 점이 큰 점, 굵은 점들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또 오차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같은 거리, 계속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주 무한소의 점들이 위치하는 그러한 것을 이상적인 원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따라서 완전한 원이라 하면은 이상적인 상태에서만 존재하는 그러한 원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완전한 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소수에 해당되고요. 이 자료를 제가 인터넷에서 구했습니다만은 이 파일을 3.14, 159, 265, 35, 89 해서 계속 나가는 앞에서 200만 자리까지 구했다고 그랬죠. 컴퓨터로. 그래도 끝이 없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한소수인데 완전히 이상적인 원은 완전히 같은 거리를 이루면서 무한소가 되는 점들로 이루어진 그런 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상적인 원에 해당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한소수로 나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연상수에 대해서, 자연상수 2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2가, 자연상수 2가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복리계산, 돈을 빌려준다든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그 복리계산을 합니다만은, 그 복리계산 원리를 예를 듭니다. 그래서 복리계산은 그 이자율이 X%다 했을 때, 그 X%는, 처음에 돈의 액수를 1이라고 봤을 때, 그놈을 N으로 나눴을 때, N을 나눈 것을 100 곱한, 그것을 X%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때, 첫 번째 그 이자까지 합친 돈은 1, 원금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되죠. 이자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는 이 원금, 이 자체를 원금으로 하고 다시 그놈의 n분의 1, 그놈의 n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다시 1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세 번째는 똑같이 다시 이 두 번째 것이 원금이 되고 그 두 번째 것에 원금에 대해서 n분의 1이 돼서 이걸 정리를 하면은 1 플러스 n분의 1의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번째일 경우는 1 플러스 n분의 1 전체 m승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계산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m을 n으로 일치를 시킨다면은, 이렇게, m이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n을 계속 키워간다면, 이 값이 2.718, 28, 18 이렇게 해서 계속 접근을 해가는데, 이 소수값을 계속 뒷자리를 정밀하게 맞춰가는 그런 접근해가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n을 무한으로 하면, 크게 하면은 그 접근해가는 값이 있는데 그 값을 2로 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2는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에 n을 무한대로 접근시키는 그때의 값에 해당된다. 이건 역시 무한소수입니다. 끝이 없이 당연히 n을 무한으로 하기 때문에 소수점도 무한으로 나가는데 무한소수에 접근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한번 계산을 간단히 해봤는데요. n이 1, 2, 3, 4, 5, 6, 7, 8, 10 해가지고 계속 쭉 증가해 갔을 때 이 값, 자연상수 이 값,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이 요름에 대한 값은 1일 때는 2 때는 2.25, 3일 때는 2.37, 4 때는 2.44 해서 계속 조금씩 커가죠. 커가면서 나중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2.718 소수점 쭉 나가는 무한소수 나가는 거기에 이게 이 값인데 이 값에 n을 계속 증가시켜감에 따라서 이 값이 이 값에 접근을 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값은 확정된 값은 아닙니다. 무한소수, 일단 소수점 무한소수로 나가는 그런 값입니다. 3보다는 물론 작고요. 2.718 이렇게 해서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서 지금 소수점 몇 자리 정도 되나요? 6, 9, 12, 15, 그 다음에 18, 이게 21자리입니다만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 값이라면 완전 확정된 값은 아닙니다. 소수점 이하로 무한히 접근해가는 그런 값인데,
그러한 이 값을 자연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연상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앞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하고 똑같이 거기서 n을 무한대로 접근시킨 거나 여기 이 식에서 n을 x분의 h로 놓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h를 0으로 접근시키는 거나 똑같이 이 값이 나오는 거 그건 뭐 바로 계산하실 수 있고요. 이 식은 다시 이 식하고 똑같죠. m을 0에 접근시키는 대신 그러니까 n분의 1을 무한대로 보는 것을 m을 0으로 보는 것이랑 똑같죠. 그래서 2를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자연상수 2를 밑으로 하는 그러한 함수, 그걸 자연지수 함수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가장 간단한 자연지수 함수는 2의 x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2의 x의 그 자연지수 함수는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의 x승 이거를 자연지수 함수를 y라고 놓았을 때 이걸 미분하면은 한번 미분하면은 이렇게 미분식을 이렇게 표현되지요. 델타를 0으로 접근했을 때 접근시킬 때 fx 플러스 델타 빼기 fx를 델타로 나누는 즉 델타 구간만큼에서 델타를 제로로 접근시키면서 증가분을 구하는 그런 식이 되는데 2의 x에 대해서 이걸 적용하면은 이런 식이 되죠. 델타를 0으로 접근시켰을 때 델타분의 2의 x 플러스 델타 빼기 2의 x 해서 2의 x를 뽑아내면은 2의 델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런데 이 델타를 0으로 접근시키면 이건 1이 되고 외에도 0분의 0이 돼서 이거 상쇄되는 걸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쇄식 되면 2의 x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2의 x는 지수함수 2의 x는 미분을 해도 다시 같은 2x가 나온다. 즉 무한 미분을 해도 계속 같은 형태가 유지되는 그런 함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의 x를 우선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은 x가 1일 때는 2 자체죠. 그래서 2.718 그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이제 2의 자승해서 이 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발산하는 그래프이죠. 2의 x승, 이게 지수함수는 주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반절로 줄어드는 그런 동위원소가 그런 시간, 그 다음에 세포 분열, 박테리아 번식, 이런 것, 그 다음에 생명의 발생과 소멸, 복리 계산, 이런 데서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수함수, 자연지수함수 2의 x는 계속 미분을 해도 같은 함수가 반복된다. 1차 미분, 2차 미분, 3차 미분 해도 똑같은 2의 x다. 이것은 자연에서 어떤 성질을 가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이거를 최종 3차 강의에서 한번 연관을 지어보려고 합니다만은 이 계속 미분해도 같은 식이 유지가 되는 것은 항구적인 자연의 순환을 의미하게 되는가 또는 에너지 밀도가 항상 같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연지수 함수 2의 x를 반복 순환하는 그런 다항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자승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x3승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x4승 이런 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미분하면은 1을 미분하면 0이 되고 x가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하면은 2x가 되고 2 팩토리얼이니까 2가 되고 해서 2 없어져 가지고 x가 되고요. 요걸 미분하면 다시 요것이 되고 해서 계속 미분하면 뒷것이 앞것이 되면서 앞것은 이제 사라지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무한까지 나가면은 2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x를 다항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즉 그래서 이거를 소메이션 합계를 표현하는 기호로 표현하면은 n이 0에서부터 무한까지 가는데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아시죠? n 팩토리얼 하면 2 팩토리얼 하면 2 곱하기 1, 3 팩토리얼 하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4 팩토리얼 하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 이렇게 이렇게 일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이때 이 x라는 변수, 이 x 할 때 x 변수를 허수 영역으로 확장을 하면은 즉 x 대신 ix로 쓰면은 x 대신 ix가 되겠죠. 그 다음에 x 자승에 ix 자승이 되는데 ix 자승은 i 자승에 x 자승이 돼가지고 i 자승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고 i 3승하면은 여기 i 3승하면 마이너스 i가 되고 i 4승 여기는 i 4승 하고 x 4승이 있는데 i 4승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짝수승 부분과 홀수승 부분을 분리해서 정리를 하면은 여기처럼 짝수승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요놈 짝수승 그다음 짝수승 이렇게 짝수승 그 다음에 홀수승을 보면 전부 i가 들어있는 것들인데요. i를 뽑아내고 정리를 하면은 이 x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이 3 팩토리얼 분의 x 3승이 있고 여기 다시 5 플러스 x의 5승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건 순수하게 실수 부분이고요. 이거는 i를 갖는 허수 영역이 되는데요.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잠깐 지나간 것처럼 허수 i에 대해서 보면 i 자승은 허수를 자승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i 3승하면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i 4승하면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허수를 이렇게 작용을 시키면은 음수를 거쳐가지고 양어 실수, 즉 자연수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허수는 자연에 없는 수다 그런 말을 수학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자연수만이 인정을 하고 허수는 없는 수다, 자연에 없는 수다 해서 무시를 하는지. 그런데 이 허수가 여기처럼 작용을 하면은 자승을 하거나 삼승을 하든가 사승을 하면은 음수로 거쳐서 이 자연수로 나타나는가 그런 것에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이걸 풀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제가 오일러 공식과 연관시키면서 에너지 순환과 연관시켜 해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수 i를 곱하는 것은 복소 평면상에서 90도 회전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는 다음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그 전에 삼가함수 앞에서 말씀드린 코사인 x라는 것을 다항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짝수승 갖고 짝수 팩토리얼을 갖는 그러나 마이너스 플러스 이건 반복이 되는 그러한 이 식을 일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사인 x는 홀수승 x3승, x5승, 그 다음에 홀수 팩토리얼 3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식으로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것을 일반식으로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인 x하고 코사인 x는 서로 미분 관계에 있어서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죠.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요. 앞에서 또 한 가지는 코사인 x는 사인 x를 90도 이상 차이 나는 그런 걸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앞에서 2의 ix, x 대신 ix를 사용했죠. 그때 나왔던 식, 이 실수 부분하고 i 허수 부분을 갖는 이 홀수성, 홀수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 실수 부분은 짝수성학에다 짝수 팩토리얼인데요. 이 부분이 코사인 x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이 코사인 x에 해당되고, 이 부분이 사인 x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의 ix, 이거는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로 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다항식 표현을 통해서도 이 오일러 공식이 유도가 된다, 증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를 복소평면이라고 하면은 실수축과 허수축을 같이 생각하는 그걸 복소평면이라고 합니다. 즉 복소수,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죠. 복소평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소평면상에서 오일러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건데요. 실수축이고 허수축일 때 그때 이걸 한 벡터로 표현했을 때 벡터는 방향성을 갖고 크기와 방향성을 갖는 거를 벡터라고 하죠. 여기서 크기는 원을 계속해서 돌리기 때문에 크기는 항상 1이고 그다음 방향성은 이 각도에 의해서 표현이 되죠. 이 벡터는. 그런데 이때 이 벡터는 코사인 x하고 사인 x로 표현되죠. 그래서 이 벡터는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벡터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벡터에다 이 벡터 합을 더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실수 부분이기 때문에 코사인 파이고요. 이 부분은 허수 부분이기 때문에 i 사인 파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 파이는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 벡터 파이라는 것이 2의 ix승, 즉 2의 ix승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이는 2의 i 파이, 앞에 ix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제 거기서 x를 파이로 바꿨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러 공식은 복소평면상에서 반지름이 1인 그런 원과 관련된 그러한 운동을 나타내는 주기적인 공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x는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다. 이것을 바로 복소평면에서 반지름이 1인 그런 원에 대해서 이 오일러 공식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특별한 경우 이 x를 파이로 했을 경우는 2의 i 파이가 되는데 이거는 이 파이가 되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사인은 파이일 때 제로죠.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입니다. 파이 값입니다. 파이는 180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180도를 말하죠. 90도는 2분의 파이고요. 그래서 파이 여기 있을 경우에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사인 파이는 제로가 되죠. 사인 파이는 없는 것이 돼서 이 식이 됩니다. 근데 다시 x가 파이일 경우는 2의 i 파이승 플러스 1 이퀄 제로 또는 2의 i 파이 이퀄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식이 가장 아름다운 수학의 식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러 공식을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면은 2의 iX는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로 표현이 되는데, 그리고 특별한 X가 특별한 파이인 경우는 마이너스 1, 2의 I 파이는 마이너스 1 또는 2의 I 파이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표현된다. 그런데 이 오일러 공식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상수와 또는 그 함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상수 2를 포함하고 있고, 허수 i를 포함하고 있고, 삼각함수 코사인 사인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유상수인 1은 아주 항상 존재하는, 언제든지 존재한다, 존재하는 단일, 그걸 의미하지요. 고유상수 1을 포함하고 있고, 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무존재를 표현하는 제로, 이런 것들을 물리세계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값들 또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로 다 포함하고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식임과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식으로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수와 실수 사이에 어떤 순환, 그런 것들을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3차에 걸쳐서 마지막 시간에 이 오일러 공식과 에너지 순환 관계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서 그 무한과 유한 이 관계들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공학이나 물리학은 자연 또는 현실과 관계되죠. 물리세계와 관련되죠. 이것들은 제로와 무한을 취급하지 못합니다. 즉 논문을 쓸 때에도 공학이나 물리학에서는 제로나 무한이 나오면은 더 이상 진척이 안 됩니다. 무한이 나오면은 실패한 걸로 보고 있고요.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수학에서는 제로와 무한을 취급을 합니다. 허용이 됩니다. 이것은 물리학과 수학이 크게 차이가 있다. 물리학은 물리세계를 전제를 해서 유한한 물리세계를 전제를 해서만 다룰 수 있는 학문이고, 수학은 그러나 제로 또는 무한을 취급할 수 있다. 그래서 물리세계는 유한, 수학의 세계 또는 이치의 세계 또는 이상의 세계, 이거는 무한을 다룰 수 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은 불완전하고 무한이 완전하다. 또는 물리세계는 유한할 수밖에 없다. 결코 무한하지 않다. 무한할 경우는 물리세계는 취급을 못합니다. 그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철학이 들어있고요. 이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 그런 내용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간단하게 귀뜸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 물리학에서 우주 배경 복사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Cosmic Microwave Background Radiation 해서 CMBR 또는 이 마이크로웨이브란 말을 없애고 CBR이라고도 부르고 MBR이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한 단어씩 빼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주 배경 복사열이란 말을 들어보셨겠죠? 이게 우주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 색이 좀 붉은색도 있고 파란색이 있습니다만은, 이 우주 전체로 봤을 때 공간에 어떤 에너지가, 기본 에너지가 쫙 깔려 있습니다. 기본 에너지로 쫙 깔려 있는데, 그 에너지가 약간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기파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전자기파의 주파수에 따라서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 차이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평균값은 굉장히 일정하고 균일합니다. 그래서 즉 우주 전체 공간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균일하게 깔려있는 그런 에너지,
그걸 열 형태라고 그래서 온도로 표현하면은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725 K, 즉 절대온도, K는 절대온도를 의미하는데 절대온도로 표현했을 때 2.725 정도의 온도를 갖는 그리고 주파수로 봤을 때는 160GHz 대역의 주파수에 해당되는 그런 전자기파다. 전자기파가 꽉 깔려 있다. 하나 빛이죠. 이게 빛이 깔려 있다. 그렇게 보는데요. 이걸 우주 배경 복사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주는 기본적으로 균일하게 기본 에너지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서 에너지가 많이 뭉쳐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균일하게 자연계에서 흑체 복사에 가까운 그런 스펙트럼을 갖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전자기파로 이런 주파수대를 갖는 그리고 절대온도 2.725도 절대온도하고 섭씨온도 차이는 273도죠. 계산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전자기파로 우주 공간 전체가 깔려 있다.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우주에 깔려 있는 그런 열, 이 현상에 의해서 빅뱅 우주론이 주장이 되고 있는데요. 빅뱅 우주론은 이제 도플러 효과와 함께 같이 빅뱅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이라 하면은 에너지가 태초에 무한 밀도상으로는 무한이고 크기로는 무한소의 그런 우주에서 어느 순간에 거기에 빅뱅을 일으켜서 대폭발을 일으켜서 계속 팽창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이 빅뱅 이론인데요. 그 근거로서 이 배경 복사열 이것이 이 관측되는 배경 복사열이 그 증거로서 이용이 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빅뱅만 일으켜서는 이렇게 우주 공간 전체가 거의 균일하게 물론 약간씩 거기 에너지 뭉침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전체를 보면 균일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흩어져 있는 이유는 빅뱅만 가지고는 설명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우주 배경 복사열하고 자연상수 이값하고 관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오일러 공식과 연관시키면서 우주의 에너지가 순환한다. 즉 그러면서 빅뱅설이 불완전한 이론이다. 완전한 이론이 아니다. 즉 일부를 설명하는 이론이지 전체를 우주의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아니다. 빅뱅 이론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을 간단하게 귀띔해드리는 차원에서 오일러 공식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읽어보면 나는 빅뱅설을 불완전 이론이라고 말한다. 에너지가 단 한 번 무한 밀도, 무한소 크기의 특정한 양으로 만들어져 한 시점에 대폭발을 일으킨 후 팽창만 하고 있다는 것이 그 빅뱅설의 주요 내용인데 그러한 빅뱅설의 주요한 내용은 매우 부자연스럽게 보인다. 즉 에너지는 언제 어디서나 생성이 돼야 되고 소멸돼야지 한 번에 어떠한 특정 양만 한 번에 만들어지고 한 번 폭발을 일으켜서 계속 팽창만 해간다 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빅뱅설의 불완전성을 내세우는 7가지 이유를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빅뱅설은
이 백양 복사열을 빅뱅설의 중요한 증거로서 이용하는 것은 별로 합당하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차라리 우주에서의 그 평균 밀도는 그 자연 지수값하고 이 자연 지수값하고 여기 배경 복사열 CMBR 값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 CMBR 값이 거의 자연상수 값하고 거의 비슷한 것은 우주의 기본적인 에너지, 깔려있는 에너지가 항상 같은 값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들은 발생하고 소멸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최종적인 세 번째 시간에 보다 상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그때 같이 더 깊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오늘 그 오일러 공식과 우주의 에너지 순환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해왔던 그런 과정을 보면은 먼저 삼각함수, 주기함수로서 삼각함수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상수, E가 어떤 값인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이 자연상수를 밑으로 하는 자연지수 함수 EX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다음에 허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러한 허수는 특히 전자공학이든가 이 공학에서 회로망 이론이든가 회로 필터 디자인, 검파하는 필터 설계할 때 이 허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수 부분이 쭉 나타나다가 나중에 결과식에서는 허수 부분을 떼어내고 실수 부분만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실수 부분이 자연계 밖으로 드러나는 인간이 느끼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용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회로망 이론과 회로 설계, 필터 설계 이런 데서 허수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전력 전송에 있어서도 허수 전력이라는 거, 허수 전력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거, 그 다음에 그 오일러 공식, 앞에서 설명드린 오일러 공식, 허수와 실수와 관계를 같이 보여주는, 그 다음에 동양 철학에서의 음양 오행설, 자연이 순환한다는 그런 음양 오행설,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해왔었고요. 여기에 철학적인 측면에서 플라톤이 말한 그 동굴의 죄수 관련된 인간이 사는 세계는 진리의 세계 중에서 아주 일부만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다 하는 그러면서 이상의 세계는 따로 있고 이상에서 현실 세계는 이상의 세계의 일부의 그런 투영에 해당된다, 그런 거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에너지 발산하는, 계속 발산하는 항성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계속 빨아들이는 블랙홀 또는 암흑 에너지를 전혀 발산도 흡수도 하지 않는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같이 쭉 생각해 오면서 오일러 공식이 에너지 순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세계는 잠재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있다. 잠재의 세계가 어떤 작용을 거치면서 현실 세계로 나타났다가 현실 세계가 또 잠재 세계로 변할 수도 있고, 물론 에너지가 소멸하면은 모든 현실 세계는 없어지는 거죠. 잠재 세계도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 물리 세계와 이치의 세계 또는 이상의 세계의 관계. 이 물리 세계는 이치의 세계 중 일부가 물질 매개로서 실현된다, 그런 설명을 많이 드려왔었죠. 그것이 이제 이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와 관계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삶이란 것은 에너지 순환상에서 에너지를 발산시켜주는 그런
그런 곳에서 발산된 에너지 중에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살아간다. 즉 모든 생명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건데요. 이러한 사고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공부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2차에 거쳐서 제가 생각해온 이러한 철학을 제가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